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 쌤입니다. 자, 2023년 9월 12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증시는 이제 다우지수가 강보합권을 유지하면서 34,400포인트 흔들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흔든 거죠. 이렇게 해서 흔들어 놓고 다시 한번 이제 35,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준비 정도만 마쳤습니다. 그래서 준비 정도만 마친 수준이었고, 나스닥 또한 이제 14,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고 싶어서 이제 준비 정도 마쳤습니다. 아직 둘 다 넘어오지는 못했어요. 다우는 강보합이었고, 대신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더 영향이 큰 나스닥이 1%대 상승을 보이면서 기대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또 최근에 2차전 지주들 이제 휴식 구간 취할 때 테슬라가 같이 쉬었었는데 테슬라가 10% 올라오면서 기대하신 분들 많았죠. 근데 그 기대하신 만큼 오늘 실망감도 조금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보시면은 0.79% 하락하면서 2550 흔들기 정도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양이 2500포인트 구간 쪽에 내려갔다가 여기서 뭐 짧게 올라오고 2550 다시 한번 지지력 테스트 받는 이런 정도 모양이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올 때 너무 그 기대감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600 넘어가기 쉽지 않은 구간이고, 만약에 넘어가서 이 위쪽을 바라보더라도 못 넘어간다. 이거 다시 2600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만기일 지수 자체가 2600을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돌파 시도는 나오더라도 돌파하는 구간에서 뭐 엄청난 수급이 동반돼서 전환되지 않는 이상 이제 일부 콜옵션만 청산 나오고 다시 밀리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600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5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지금 현재도 적당한 이제 타협점이 되고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 자체도 뭐 딱히 끌어올릴 생각이 없고 기관도 딱히 끌어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구간이라고 하면은 한 1%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변동성이 뭐 축소되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최근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갭상승 출발해서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장대 음봉처럼 보이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워낙 변동성이 적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실망감이 있었고, 코스닥은 조금 더 밀렸는데, 수급 동향을 일단 간단히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한 15조 원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매수를. 그래 놓고 나서 단기적으로 선물 매도를 이제 확실하게 풀어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 만기일까지는 못 움직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만기일 지나면 풀리냐? 그러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이번 주에 만기일 있으면 다음 주에 FOMC가 있죠. 미국의 이슈가 있고, 그 다음 주는 뭐 있어요? 그 다음 주면은 추석을 앞둔 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추석 이번에 연휴도 길어요, 여러분. 개천절까지 붙어가지고 한 4일 아니 6일 연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석 연휴까지 이렇게 있다 보면은 뭐, 뭐 하다 보면은 벌써 뭐 9월은 지나고 10월이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9월은 지수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지금처럼 계속 이제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온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순환매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하루에서 길어야 3일 천하 정도로 해서 한번 올라간 섹터가 고점 찍고 쓱 밀리고, 다음 섹터가 올라가고 쓱 밀리고,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8월부터 반복되고 있는 이런 현상인데, 이런 그 시장의 이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은 지금 구간은 이렇게 좀 짧게 좀 치고 빠지는 이런 전략, 아니면은 아예 중장기로 밀려있는 종목들, 좀 싸게 나와 있는 종목들을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흔들더라도 버틴다 생각하고 그렇게 두 가지 전략으로 짜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길게 보고 모아가시는 전략, 그리고 나는 이제 대응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에서 3일은 안 넘깁니다. 길어야 3일이고 보통 하루 이틀 정도니까 오늘 매수했으면 내일 정도에는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순환하거나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제 이번 주 만기, 다음 주 FOMC, 그 다음 주 추석 전주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달은 이제 뭐 소폭 반등은 나와서 뭐 2600 뭐 돌파 시도 이 정도까지는 뭐 가능성이 있겠지만, 2650을 넘어가거나는 어마어마한 강세는 나오기 쉽지 않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요. 그래도 오늘 지수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생각보다 일찍 돌파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먼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력 테스트 필요하다 했는데 지지력 테스트를 생각보다 길게 받으면서 기간 조정을 지금 받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다시 뭐 900포인트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이것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이제 뭐 에코프로 비롯해서 이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뭐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쓱 밀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수에 좀 압박을 주고 압력을 가한 거니까 요게 좀 여러분들 심리를 좀 자극했을 텐데 요 부분은 잠시 후에 종목을 보면서 같이 보면은 좀 더 편안하겠죠. 자, 그래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100만 원 여기 흔들기는 나올 수 있는데 80만 원은 뭐 여기는 이탈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는 만약에 이탈해도 바로 회복되는 구간이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만 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 지금 흔들기가 어제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불안하시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테슬라가 상승 10%나 상승했어요. 예. 테슬라가 10%나 상승했는데 2차 전지주들 밀리니까 당황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기대감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테슬라가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를 개발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KB 자산운용에서 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KB스타 2차 전지 탑 100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탑 100, 10종목을 가지고 인버스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면은 올라가야 상승해야지 수익을 보는 거죠. 인버스는 이 펀드 상품을 샀을 때는 주가가 하락해야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이 안에 있는 10종목이 하락해야지 수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나 하고 살펴보면은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여러분들이 뭐 올해 가장 뭐 이슈가 되는 종목 중 하나인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고려아연, LNF, 코스모 신소재, SK I 테크놀로지 이렇게 1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이 인버스 상품이랑 연동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밀렸는데 인버스가 상장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관련 종목들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상품 구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 그냥 저 인버스 상품이 휴지처럼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 인버스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뭐 이 관련주들이 내려간다가 아니라 서로 간에 뭐 해지를 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심리적으로도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밀린 건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 이제 과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100만 원 위쪽으로만 올라오면 130만 원 구간, 125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어렵지 않게 줄 건데요. 제가 최근에 계속 에코프로 못 넘어갑니다 말씀드렸는데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건강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구간 넘어올 때 뭐 코스닥 같은 경우가 한 열흘에서 일주일 먼저 돌파가 나왔습니다라고 한 게 에코프로가 저는 뭐 한 달 정도 더 쉬고 한 8월 정도는 돼서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혹은 7월 말 정도 돼서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계속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좀 많이 일찍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 슈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휴식 구간을 잘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핑계가 잘 나온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테슬라의 이제 슈퍼컴퓨터 도조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은 저게 2차 전지 관련주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면 뭐에 영향을 미치냐? 자, 이름이 슈퍼컴퓨터잖아요.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쵸? 원자재나 이런 게 아니죠. 자, 슈퍼컴퓨터 뭐에 쓰이느냐? 제가 볼 땐 이거 자율주행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라고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자율주행 세미나도 있었고 이제 테슬라 이제 도저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피런티어 같은 경우가 최근에 34,000원 계속 건드리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하지 오늘 결국 상한가 들어가면서 거래대금 폭발했죠. 이제 프런티어 같은 게 이제 올라온 거고 캠시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요. 캠시스는 근데 뭐 테슬라의 이 도조에 반응한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에서 1억 유로 투자 유치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이제 캠시스의 자회사죠. 세보죠. 세보에서 이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왔다. 거래대금 터졌죠. 폭발했죠. 그래서 이제 캠시스도 이제 1600원 쪽 넘어와가지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넘어갈 이럴 준비를 갖췄다 보시면 되고요. 이건 1750원 구간 유지해주면은 그냥 보유한다 생각하시고, 혹은 관심 간다 생각하시고, 1750원 아래를 내려오면은 이제 1650원 이하를 뭐 노려봐야 됩니다. 그리고 1750원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2000원 정도 노리고 갈 수 있는 거고, 2000원 돌파하면 그 다음에 뭐 2400원까지 보는 거죠. 이렇게 올리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뭐 지분을 좀 갖고 있어서 물론 시총이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뭐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자율주행 얘기 나올 때마다, 그리고 테슬라가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생산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율주행 이게 엮이면은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자율주행, 삼성전자 이렇게 세 가지가 엮이면은 에이테크 솔루션이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13,000원 구간을 최근에 계속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 구간을 넘어야 되는데 오늘 에이테크 솔루션이 생각보다 거래대금은 폭발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올라오는 정도에서 만족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옵트론텍 같은 경우 이 이미지 센서용 이제 필터 생산하는 기업인데, 제가 그 전장 쪽으로도 들어간다라고 설명드렸죠. 기존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카메라가 하나 쓰이다 두 개 쓰이고, 두 개 쓰이다가 뭐 지금은 뭐 세 개 쓰이고 다섯 개까지 쓰이고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카메라마다 필터는 더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부각시켰다가 최근에는 이제 전장용 쪽으로도 이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 치고 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4,0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4,000원 위쪽에서 한 템포 쉰 다음에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넘어가기에는 딱히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이슈를 하나 더 가져와서 받아야지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이거 참고하면서 이제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항상 뭐 얘기 나오는 말씀드리는 종목들로는 이제 뭐 칩셋 미디어라던가 이런 종목들 뭐 가장 꾸준한 종목이고 가장 편안한 종목이라고 항상 교육해드리고 있어요. 2016년도부터 비디오 IP 쪽으로 해서 교육해드렸던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뭐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스르륵 밀려 내려왔죠. 거의 뭐 준상한가 갔다가 밀려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 이 종목도 지금 3,500원 구간만 가면은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어요. 최근에도 3,500원 쪽에서 갭상승 나오고 밀리고, 오늘 3,500원 위쪽 갭상승 나오고 밀리고,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3,000원 아래쪽에서는 살살살살 모아서 3,500원 구간에서 정리하거나 3,500원 돌파하면 더 들고 간다라는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런 이슈가 있었다. 2차 전지 쪽보다는 오늘은 자율주행 쪽의 이슈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차 전지주보다는 최근에 제가 이 SOL 설명드리면서 유가가 올라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거의 90달러 아래쪽에서 위치해 있는데 80달러 후반 쪽에 있는데, 사우디랑 러시아랑 작정하고 감산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또 유지한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이제 뭐 유가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CPI 같은 경우는 약간 올라갈 거다라는 것을 뭐 누구나 기정사실로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 자, SOL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8만원 한번 도전하고 한 템포 쉬었다가 다시 한번 8만원 쪽으로 붙어와 있습니다. 뭐 넘어가면 좋은 거 아니면 이렇게 쉬었다 한 템포 쉬었다가 7만 5천 원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8만원 노려도 되겠죠. 그래서 SOL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유가 쪽이나 이런 쪽 얘기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단기로 볼 수 있는 거는 뭐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뭐 이런 쪽 볼 수 있다라고 교육해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근에 흥구석유가 한번 멋지게 움직이고 살포 시행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10,800원 요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저항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저희 쪽에서 이제 교육해드리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대응 전략 간단한 것 같습니다. 7,300원 구간 유지하면 보유한다 생각하시고, 여기 이탈하면 수익 실현, 그리고 7,800원 구간 가면은 차익 실현하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7,800원을 넘어가면은 다시 재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현재 7,800원 구간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넘어가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넘어가더라도 또 치고 달리기는 쉽지는 않다. 넘어가서 7,800원 위에서 실 거냐 아니면 밑에서 쉬다가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거냐, 혹은 거기서 시세가 끝날 거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국석유도 말씀드렸는데 한국석유도
이 11,000원 구간, 요 구간을 계속 돌파 시도하면서 못 넘어가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거래대금 실어서 넘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죠. 그러면은 12,000원 구간 유지하면은 이제 보유하시고 이제 13,000원 구간 넘어가면은 보유하시는 건데 13,000원 쪽으로 붙어갈 때마다 좀 줄이면 되겠죠. 그래서 12,900원 오늘도 930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윗골을 좀 달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800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13,000원 갈 때까지 조금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종가 기준으로 이제 안착을 하면은 그때 매도했던 거 줄였던 거 다시 재매수하는 거고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그리고 GSE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이슈까지 한번 있다 보니까 GSE도 은근슬쩍 올라옵니다. 뭐 뒤를 이어서 뭐 SH에너지 화학이나 뭐 이런 뭐 국동유화나 뭐 이런 쪽이 좀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은 뭐 한번 관심 가져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쪽은 이제 후발주니까 대장주만 매매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고 이제 가을에 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평화 협상, 평화회담 같은 경우를 한번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나오는지 한번 잘 보자고요.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천연가스 쪽은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뭐 요거는 아직까지는 기대감 정도니까 천천히 보고요.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식 하이퍼 캐스팅을 도입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기가 캐스팅을 이제 그뭐 본딴 건데 2026년부터 양산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공장 착공 들어간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뭐 기가프레스가 6,000톤에서 9,000톤 정도의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하는 이 초대형 프레스 기계를 통해서 이 특수 알루미늄 합금판을 한 번에 주조하는 거예요. 원래는 기존 강판이 한 70여 개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다가 뭐 구멍만 해도 뭐 수천 개 뚫고 조립하고 용접하고 엄청난 이제 뭐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되고 하는데 공정이 단순화된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있었고 현대차는 역시나 안 움직였는데 현대차 대신 이 공정에 이제 관련 있는 이제 한주라이트 메탈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올해 초에 좀 이슈가 됐다가 이제 바닥권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데요. 거의 뭐 지하실까지 내려와 있는 수준이죠. 내려와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거래대금을 좀 살포시 실어주면서 4,000원 위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주라이트 메탈 이제 종종 보면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4,000원 쪽으로 붙어온다라고 하면은 관심 가져보시고 4,250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4,250원 위쪽에서도 다시 한번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250원 쪽을 유지해 주느냐 유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매집하는 이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뭐 3기 같은 경우도 관련되면서 이제 3,000원 이제 회복 시도했는데 이거 내일 유지돼 줘야 됩니다. 유지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고 거래대금은 나왔으니까 여기 이번에는 한번 3,000원 위쪽으로 회복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뭐 세아 메카닉스나 이런 종목들 정도까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등은 나왔는데 5,000원 회복도 아직 안 됐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없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는 내일이나 모레에서 다시 한번 이제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올라오는 현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요거는 이제 그냥 뭐 순환 돌다가 얻어 걸린 정도니까 뭐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거래대금 실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야 된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엔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24만 원 구간이면은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죠. 한번 흔들었고 이제 지지력 테스트까지 받고 있으니까 뉴진스가 워낙 잘해주고 있는 데다가 지금 BTS의 이제 B 씨가 이제 솔로 앨범 첫날 8일날 발매했는데 첫날 167만 장을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만에 뭐 100만 장을 넘기는 어마어마한 진기록을 남겼고 이제 뭐 솔로 중에서는 이제 신기록이다, 역대 최다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코즈 그 하이브의 자회사죠. 하이브에서 인수한 지코 씨가 만든 기획사인데 여기에 보이넥스트 도어라는 이제 그룹이 그 앨범을 발매했는데 앨범 첫날 30만 장 정도 이제 이상 판매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르세라핌, 그 뉴진스에 이어 이제 차세대 이제 글로벌 걸그룹 프로젝트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영상을 공개했으니까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최근에는 요쪽을 좀 볼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만원 구간 회복되면서부터 볼만하다 계속 말씀드렸는데 12만원 저항 그리고 13만원 저항 이렇게 해서 13만원 오늘도 돌파 시도는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제압은 못했는데 14만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먼저 힘을 냈기 때문에 1분기에 먼저 힘을 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휴식을 취했고 나머지 엔터주는 2분기부터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은 나머지 엔터주들이 조금 쉬는 가운데 SM이 그래서 먼저 올라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이제 엔터주를 또 봐야 되냐면은 여러분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중순이죠. 연말까지 보고 이제 속속들이 이제 컴백하고 앨범 내고 활동하고 이런 그룹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원래 연말 시상식 노리고 많이 나오죠. 시상식 때 참여할 때 신곡 들고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가 거의 보통 매년 피크가 되는 이런 구간이다. 실적적으로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M 같은 경우도 이제 NCT 127이 정규 앨범 5집으로 컴백했는데 뭐 항상 뭐 기대만큼 해주는 그룹이고 그리고 라이즈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신인 그룹인 것 같죠. 라이즈도 선주문이 뭐 100만 장을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SM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SM이 14만 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는데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결국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고 자, 신인이라고 하니까 이제 YG 엔터를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YG가 이제 최근에 이제 블랙핑크 재계약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불신을 지금 갖고 많이 바라봤는데 그래도 베이비몬스터 이제 데뷔 코앞이죠. 이제 진짜로 데뷔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 8만 2천 원 넘어갈 수 있냐 여기 관심 갖고 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9만 원 넘어서 이제 10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냐 10만 원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요 기대감을 좀 많이 모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JYP 같은 경우도 이제 A2K 프로젝트명인데 그 프로젝트 그룹도 이제 데뷔하려고 준비를 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인 그룹들도 이제 신인들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연말 앞두고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순환적으로 노릴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들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이게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쉬고 있을 때가 기회가 되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만기일 다음 주 FOMC 그 다음 주 뭐예요? 추석 연휴 앞두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아, 이달 말 되면 유커들 엄청나게 놀러 오겠구나. 중국인들 우리나라 엄청나게 놀러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기사는 이제 뭐 다음 달 정도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로 접하실 수 있을 텐데 분명히 저는 뭐 많이 넘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이제 저쪽 사대문 안쪽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슬슬 보인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뭐 이건 당연히 뭐 제주도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서울보다 제주도는 뭐 바로 뭐 나오는 곳이고요. 롯데관광개발, 뭐 파라다이스, GK 이쪽 가장 기본이 되고 그리고 뭐 코리아나 이런 쪽 계속 이제 순환하면서 한 번씩 빼꼼빼꼼 어제도 한 번씩 움직이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많죠 이쪽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같이 보시면서 뭐 체크해 보시고 뭐 리더스 코스메틱이나 이런 종목들 뭐 과거에 뭐 마스크팩으로 유명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한 번 정도 순환 정도는 나올 수 있다. 자신 없으면 뭐 한다? 화장품 용기업체 연우. 자신 없으면은 용기업체 하면은 어느 업체가 많이 갈지 모르겠다. 난 이치한부리 갈지 토니모리가 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연우 하시면은 그 무난하고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런 OEM, ODM 업체 하시면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중국인들이 이 기업의 제품을 많이 쓴다 확신이 있으시면은 해당 기업 제품을 이제 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연우나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쪽으로 무난하게 그냥 가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쪽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복병으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항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중국은 그냥 덤이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환이 좀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식이냐면요.
자, 이제 ARM도 상장하고 하다 보니까 뭐 강원칩스나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 움직이는데, 오늘도 요거 분봉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면은 올라갔다가 점심시간 끝나고 급락 나왔죠. 5만원 돌파 시도 이렇게 이것까지는 굉장히 예쁘게 잘해줬습니다. 5만원 돌파 시도까지는 분봉상이에요. 그러면은 자, 분봉상으로 5만원 돌파 시도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 10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이 위쪽에서 10분 만에 상승이 정체되고 5만원 이탈하자마자 급락이 나옵니다. 이런 현상이 요즘 많이 나와요. 종목이 나빠서나 그런 게 아니라 수급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른 쪽 섹터로 이동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와요. 고점에서 돌파 못하고 매수에 약해지고 돌파 못하면은 이동하는 경우 많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약해지면은 뭐 3분의 1에서 절반이라도 매도하시고, 그리고 5만원 이런 특수한 구간들이 있죠.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탈하면 절반 혹은 그냥 전량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좋으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회복될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절반이고, 웬만하면은 전량 매도도 이제 아낌없이 절반 이상의 매도를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하시면서, 이제 밀리면은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섹터 내일 뭐 그리고 혹은 다음 주, 내일에서 다음 주 정도 사이에 움직일 수 있을 법한 섹터들 미리,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 말씀드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도 흥구석유나 한국석유 같은 유가 관련주들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움직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기존에 뭐 AI 로봇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너무 좋았죠.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점 구간 건드렸는데 못 넘어간다 그러면은 최소 절반 이상에서 전량 매도하면서 이제 한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밀렸을 때 얘기고, 예를 들면 뭐 파두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45,000원 구간에 딱 붙여놓고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조금 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45,000원 위쪽에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붙여놓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45,000원 딱. 그러니까 이제 여기 45,000원 이렇게 딱 붙여놓고 끝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그냥 조금 더 보는 거예요. 방금 보셨듯이 딱 나뉘죠. 가온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고점 찍고 이렇게 쓱 예를 들면은 45,000원가 이탈하니까 한번 쓱 급락이 나왔는데, 파주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4만 이제 3,000원 구간 정도까지는 갔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좀 줄였다가 좋으면은 이렇게 걸칠 때 다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기술적으로 움직이시고, 아니면은 말씀드렸듯이 중장기를 볼 수 있는 종목 그냥 편안하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 모아가시는 게 편안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매매 방식으로 나눠서 본인 성향에 맞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자 이런 성향이나 종목들 골라내기 어렵고 성향 파악해서 그대로 매매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 뭐 문의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또 편안하게 운영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